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먼저 매수 타이밍이에요.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투자의 일원칙 싸게 사는 겁니다. 절대 가격을 싸게 사는 거는 매매 전세 지수를 분석해서 과연 지금 이 지역이 싼 시점인가 비싼 시점인가를 파악할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이 매매 전세 지수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고, 제가 주장하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바로 하락장 후에, 하락장이 무조건 선제가 돼야 됩니다. 그 지역이 하락장이 거친 후에, 보통 하락장에는 지금처럼 매매가와 전세 지수가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전세 지수가 먼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해 가지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매매 가격은 보통 이걸 뚫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타이밍은 전세가가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3개월 연속 0 이상이 찍히는 시점이 바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정장에서는 이것보다 입지가 더 중요하고 하락장은 이것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하락장 지역에서는 이 그래프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장은 얘가 전세지수가 0을 찍고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몇 개월이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고 투자하는 건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냐면, 물론 안전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항상 늦은 타이밍에 지각비를 낼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것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실제 요 그림이 오고 있는지를 먼저 현장에서 파악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지금 같은 시기에 임장을 계속 다녀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타이밍이 바로 무릎 정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 정도. 근데 실제로 이 타이밍에 들어가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은 대략 한 2013년 정도가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매매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지수는 계속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가 버리죠. 이 뚫고 올라가는 요 타이밍. 경기도도 조금 늦긴 했지만 14년 정도 됐을 때 요 타이밍. 그 다음에 지방에 거의 많은 그래프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전세가가 하락을 멈추고 먼저 반등을 하는 요 타이밍 정도가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매매 지수보다 전세 지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전세 지수가 반등하는 지역들, 전세 지수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반등하고 있는 지역들을 주목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매수 매도 타이밍 파악하기 위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파악하는 겁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조금 다른데, 일단 지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지방 투자의 적정 기간은 보통 2년에서 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저는 타이밍보다는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걸 더 선호하고, 지방은 오히려 가치 투자보다는 그냥 단타로 할 수 있는, 가치가 싼 매물을 단타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기간을 2년에서 4년 정도라고 봅니다. 왜 2년이냐면 세금 때문입니다. 일단은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일반 과세를 받을 수 있고, 뭐 비과세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주택세 따라서. 그래서 2년은 일단 이상 들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2년 이상만 들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기 때문에 2년에서 4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년에서 4년까지, 그럼 무조건 4년까지 들고 가야 되나요? 그 사이에 팔면 안 되나요? 아니요, 2년만 지나면 일반 과세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2년에서 4년 사이에 전세금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의 기준을 뭘로 생각하냐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산 다음에 2년 뒤에 오르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애를 고르는 거지만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2년 동안 내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년 동안은 떨어지다가 1년 동안 이렇게 반등해가지고 이제 또이또이가 됐을 수 있는 거죠. 상황은 되게 다양합니다. 샀는데 3년 동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년 동안 내려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건 내가 이 물건을 볼 때 얘를 저가치냐 저평가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저평가된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얘가 저평가라는 확신이 있다면 얘는 떨어졌을 때 오히려 한 채 두 채를 더 사는 게 나중에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신 투자자들이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엄청 원수 같은 물건들, 애물단지였던 물건, 제일 속을 썩였던 물건을 오히려 한 채 두 채를 더 사면서 나중에 상승기 때 얘가 효자 노릇을 한 경우들을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얘가 저평가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저가치라고 판단했다면 어디서 팔아요? 사람들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제 본전 찾았을 때 여기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손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버틸 수 있다면 얘가 저평가됐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얘를 여기서 한 채 두 채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주식에서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두 채 세 채로 늘어나가지고 여기서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거를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이거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바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격. 예를 들어 거제자이라는 아파트가 있고 순천 두산이브라는 아파트가 있고 이건 포항에 있는 효자 풍림아이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제자이를 만약에 투자했었어요.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투자를 했다고 칠게요. 왜? 원래 가치가 제일 높았던 아파트가 제일 저렴해졌으니까 이 타이밍에서 샀다 그러면 전 잘 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막 올라오고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얘를 그럼 여기에 샀다 그러면 얘를 맨 처음에 샀을 때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는 게 낫냐?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억, 순천 두산이브의 4억과 효자동 풍림아이어의 5억 사이가 적정 매도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최소 4억까지는 갈 수 있고 5억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 있지만 물론 지금 비교평가 단지를 제가 3개만 해놨지만 전국에 있는 비슷한 가치에 있는 아파트를 30개 이상 비교하면 그만큼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30개 정도 아파트를 비교평가했을 때 대략적으로 가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아파트는 4점 비교군에 맞다면 4.2억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3.7억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5.1억에 있을 수도 있고 얘네들의 평균 가격이 이 거제자의 안전마진이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샀는데 안전마진을 4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4.3억이라고 보고 들어갔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4.3억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얘를 팔아야 될까요? 근데 여전히 비교군에 있는 애들은 가격이 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럼 얘를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더 들고 갑니다. 4년이 될 때까지 5년이 될 때까지 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얘가 저평가됐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가격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뭐랑 비교한다? 비교군에 있는 애들의 가격과 비교해가지고 매도할 당시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그 매도 시점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